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왜 안 합니까? 그게 거짓입니까 확실히? 국정원장은 그렇지 않다. 국정원에서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확실히 했어요 어젯밤에. 국방 측은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위증한 거죠. It's incredibly rare for a private company and the government to 민간 work in a 기업과 cooperative manner like this and have 이와 such a 정부와 민간 success 기업이 이와 of 식으로 getting these 협력을 devices 해서 이 back, 정도로 그 성공을 거둔 securing the 사례가 data, 드뭅니다. limiting 저희가 the 기기를 secondary 폐쇄했고 harm. I 2차 don't 피해를 understand why this 제한시켰고 story is 또한 not being told. 하드디스크도 회수를 Why aren't you 했습니다. 이 telling this 점이 good story?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This is a 이야기 success. 이것은 성공 Why aren't you 사례라고 sharing with 봅니다. the Korean people 이 the 같은 성공 사례를 왜 success? 한국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왜 로저스 대표님한테 답변 시간을 안 드리냐면은 공문서답을 하고 국회의원이 자기 질의 시간에 답변을 요구한 것만 간단 명료하게 하면 되는데 본인이 설교를 하려고 그러냐 설교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려고. 그리고 이 false insecurity, falsely accused 이거를 누가 한국 정부가 거짓말했다고 발표한 성명서를 누가 작성했냐고. 저 홍보 담당 부사장도 나오세요. 어저께 물었는데 누구도 시원하게 답변을 안 했어요. 로저스 대표님 어젯밤에 이거 확인했습니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위증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Why are we talking about this and not the successful 저희가 joint 여기 대해서 effort that 이야기를 was done 하고 by 이 Kupang and the Korean 쿠팡과 government? 한국 정부의 Korean 공동 노력의 government was 성공에 대해서는 incredibly 왜 이야기하지 successful 않고 in this 있습니까? operation. 한국 Why 정부는 isn't the Korean 성공적으로 government 이 telling the 작전을 people what they 수행했습니다. found? 한국 정부는 왜 This is 발휘한 a 내용에 great 대해서 왜 story. 한국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공의 좋은 사례입니다. 제가 물은 것은 이걸 누가 작성했냐 그걸 알려달라는 거. 왜 자료를 제출 안 하느냐 그것만 간단하게 답을 하세요. 없습니까? 모릅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What I don't know is why we're not talking about the successful 이 joint operation. 성공적인 Why is that 공동 success not 노력에 being 대해서 discussed? 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계속 않습니다. 성공적인 거 뭐 얘기만 하시는데 어저께 똑같은 얘기고요. 저 부사장님 예, 위원님. 어저께 시원한 답을 안 주셨어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이 성명서 영어로 된 거? 위원 죄송하지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저는 얘기입니까? 공문 작성만 모릅니까? 담당을 해서 그 부분에 로저스 대해서 전혀 대표님? 모릅니다. 예. 로스 대표님, 우리 한글이나 한국말 아십니까? 예스 노만 다 대답하세요. No. 그러면 모릅니다. 김범석 사주 사장 그 회장은 한국말 압니까? 한글 압니까? Yes. 네, 한국말 맞습니다. 알아요? 한글 알아요? 김범석 사주는? Yes.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음 화면 보세요. 이게 쿠팡에서 발표한 한글과 영어가 다른 거예요. 저 첫 페이지는 완전히 쿠팡이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다 하고 있다. 두 번째 페이지. 그런데 정부가 그게 잘못됐다고 주장하니까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는데 한글에는 불필요한 불안감이라고 돼 있는데 영어에는 false insecurity예요. 한국 정부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로스 대표님은 영어만 보셨잖아요. 한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걸 인정하신 거예요. 저 성명서 보셨죠? 발표하기 전에. Why are we talking about translation issues? 왜 There are 저희가 왜 serious issues 번역에 for the Korean 대해서 people 이야기를 that 하고 should be 있습니까? discussed.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더 Why are 중요한 we not 문제도 discussing 있습니다. them? 왜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번역을 대해서 얘기하는 게 논의하지 아니야. 않습니까? 한글 모른다 하니까 영어만 봤잖아요. 영어 봤지 않습니까? false insecurity. 한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번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표님이니까 저 성명서 발표되기 전에 false insecurity라는 걸 봤을 거 아닙니까? 영어만 하시니까. There is misinformation in Korea about customers' 한국에는 data. 고객 That 데이터에 is what 대한 we were 허위 talking 정보가 about 있습니다. in the 이 press 점에 대해서 release. 저희가 I think we were 보도자료에서 very 말을 한 clear about 것입니다. that.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자, 명확히 That misinformation 밝혔습니다. continues. 대표님 녹음기 트는 게 낫겠어요. 너무 갑갑한데요. 이거 위증으로 위원장님께 고발 요청을 합니다. 뭐 이미 아시겠지만 그리고 우리 경찰청의 그 청장 직무대행님 앞으로 나오시고 공정거래위원장님 이걸 보면은 이게 한국 정부를 공격하고 우리 정부가 조사하고 있는 걸 모조리 부인하는 거예요. 이걸 뭘 뜻하느냐? 사익 편취, 부당거래,
사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장님 불공정행위 등등을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위원장님 오셨죠? 예, 이영만 의원님. 이렇게 중요한 걸 가지고 거짓말하고 가짜 서류 갖다 내는 거 보면은 이 쿠팡의 모든 금융 거래에도 엉터리 허위 왜곡된 서류가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모든 금융 거래에 대해서 쿠팡 거 조사하러 가십시오. 네네, 지금 쿠팡페이, 쿠팡 파이낸셜 다 현장 조사 나가 있습니다. 네, 철저히 조사하시고요. 부세청장님, 예. 쿠팡이 이렇게 엉터리로 부당한 이득 그러니까 허위 거짓으로 많은 이 탈세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특별 세무조사하고 있는데 이걸 참고하셔서 확실히 하시고요.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경찰 우리 청장 직무대행 나오셨어요? 예. 그 어저께도 얘기했는데 수사를 좀 이게 경찰에서 수사할 걸 자기들이 막 들어가서 범인 잡고 무슨 포렌식하고 막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돼요?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저 관련되는 사람이 경찰 제껴놓고 우리나라에서 가서 자기가 막 현장 덮쳐가지고 잡고 무슨 증거 막 가져가도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경찰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있고 인터폴을 통해서 공조 수사도 진행을 했고 중국과의 그런 국제 형사사법 공조도 법무부 외교부를 통해서 지금 진행. 그리고 쿠팡에 압수수색 한번 하셨죠? 예. 다시 하셔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정부의 신뢰에 큰 금이 가고 있잖아요. 요 파트만 지난번에 압수수색에서 빠졌을 거 아닙니까? 요 파트는 그 전에 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사팀에서 지금 철저하게 검토하고 필요하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시고 신속하게. 외교부 차관님 나오셨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저걸 통해서 우리 한국을 공격하고 미국 투자자만 의식하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잘못됐다. 쿠팡이 맞다. 투자하세요. 주가 올리세요. 한국 우리를 우습게 보고 미국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무슨 뭐 로비가 들어온다면서요. 외교 차원에서 철저히 대응하십시오. 네, 공개적인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련되는 건 이따 오후에 조금 더 철저히 제가 좀 따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기 노재구 쿠팡 물류정책실장하고 전경수 쿠팡 서비스 정책실장 나와주시고요. 네, 안 보이네요, 근데. 네. 조금 있다가 그 곽희정통부 부총리님하고 노동부 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이혜미입니다. 라저스 대표, 지금 여기에 국회에 온 게 캐주얼 비짓입니까? I've been threatened with personal criminal action 저는 more than 개인 20 캐주얼 times. 비짓이에요? No, I do 비즈니스 not think this is 비짓이에요? casual. I think I'm being 캐주얼 threatened 비짓이에요? and 비즈니스 intimidated. 비짓이에요? Of course it is not. I'm being threatened 이거는 repeatedly. 캐주얼 비즈니스 비즈니스는 비짓이죠. 아닙니다. criminal action. 그리고 아까 청문회를 범킨이 받냐는 질문에 나는 CEO랑 비즈니스 대화만 한다고 엉뚱한 답변을 했는데 지금 비즈니스 비짓인데 앞뒤 안 맞는 말을 그냥 내뱉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소송 대비용인가 싶고 그리고 미스인포메이션 뭐 이런 등등 돌려막지만 그 끝은 편하지 않을 것 같고요. 범킴 입장에서 보면 라저스 대표는 below the expectation이에요. 자, 심야 배송하는 배송 기사의 목소리를 슬라이드에 담았습니다. 한겨레 기사인데요. 이거부터 좀 보시죠.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이 여러 가지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걸로 대리점 계약을 압박하니 대리점은 기사를 압박할 수밖에 없죠. 그래놓고 사고가 터지면 쿠팡에선 우린 강요한 적 없다고 해요. 심야 배송 퀵플렉서 김호준님의 말씀입니다. 전형적인 책임 회피를 위한 세팅인데 라저스 대표, 비정규직 배송 기사들은 쿠팡 플렉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업무의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맞나요? My understanding is that we follow the 제가 law and 알기로 track 아니, what 저희는 we do. 노재국 쿠팡 사람들의 실장님 맞나요? 네, 의원님 좀 전 말씀 주신 취지를 제가 정확히 놓쳤는데 저희가 그 영업점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기 아니, 때문에 그래서 관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배송 역 그리고-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쿠팡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쿠팡과 노동자 중간에 껴있는 대리점을 압박을 합니다.
쿠팡이 대리점 보고하라는 클렌징 개념은 구역 빼앗기를 통해 사실상 해고까지 이어지고요. 정리하면 노동자들은 쿠팡이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모든 데이터가 관리가 되고 그 데이터가 해고까지 가는 근거 압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관리는 누가 하냐면 쿠팡이 합니다. 쿠팡의 배송 알고리즘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배송 건수와 배송 단가, 배송 경로 순서는 누가 결정을 합니까? 여기서 단가는 저희하고 영업점과 합의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고 배송 동선은 배송하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저희가 그것에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배송 시스템 알고리즘은 누가 설계했어요? 실제로 지금 말씀하셨던 퀵플렉서 분들, 영업점에 속해 있는 배송 기사분들의 어떤 배송 알고리즘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이 안 정해졌다고요? 근데 거기서 거기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나오는 알고리즘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요? 네, 예전에 저희가 직고용했던 저희 쿠팡 친구의 여기서 경우에는-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네, 의원님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대부분의 배송 기사분들은 자신이 배송 구역에서 어떻게 배송해야 될지를 본인이 판단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결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제가 뭐 사실대로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스 코드 제공할 수 있겠네요. 코드라는 게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배송 알고리즘 코드요. 그것은 이전에 저희 쿠팡 친구 직고용 배송 기사에 대해서는 보다 빠르게 자, 효율적으로 제가 할수 있- 요청한 건 하나입니다. 지금 자신 있게 말했잖아요. 그 배송 알고리즘, 배송 그 플렉스 돌아가는 거 알고리즘 제공하세요. 소스 코드 제공하세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아침마다 문 앞에 놓이는 플래시백 보면서요. 다들 세상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겐 특히 어린이들 키우는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서비스가 절실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그 고된 밤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 고된 밤의 시간이 인간답게 흘러가고 있는지 봐야 되는 건데 지금은 새벽 배송 뭐 예스노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새벽에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는 현실에 대해서 규제가 없다는 부분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라고 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제도 한 번만 살펴주시기 바라는데 근로기준법에는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 제도가 있지만 이는 보상이지 안전 규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근로기준법에는 여성과 임산부, 청소년의 야간 근로를 차등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성인 남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는 두 가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개선점 있나 봐주시고 쿠팡 배송기사들에 대한 업무 지시, 평가, 그에 따른 보상 그리고 징계 절차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알고리즘이 기술 중립에 의해서 공정하다 이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이 통제를 내면화해서 더 순종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벗어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이 알고리즘이 깜깜이로 투명하지 않다는 점과 그에 따라서 이의 제기가 불가능하다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알고리즘은 하늘에서 지금 대답 제대로 못 하시는데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100% 기획자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여러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시스템을 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관련 시행령 중에 개선안이 있나 조금 살펴봤습니다. 특히 죽음을 부르는 알고리즘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요. 부총리님, 1월 22일 날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이 시행이 됩니다. 시행령에는 총 10개 분야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경우 그런 경우에 인공지능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술적 설명을 요구를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짚어볼 부분이 채용 부분이에요. 과기부 설명 자료에 이제 굉장히 열심히 다 살펴봤는데 예시로 인공지능의 차별 또한 편향성을 통해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채용 기회가 불합리하게 박탈되는 경우 고영향 AI가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질문이 이 시행령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지 아닌지 묻고 싶은데 쿠팡의 배송 알고리즘처럼 채용뿐만 아니라 과정, 인사, 업무 지시 그에 대한 평가, 보상 체계까지 시행령이 규제하는 중대한 영향 혹은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가 저의 질문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영향의 AI가 우리 인간 국민의 인권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침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EU에서는 AI 액트 통해서 채용만 하는 게 아니라 채용이나 업무 평가에 쓰이는 시스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님께서는 두 부처가 상의를 하셔서 이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먼저 우리 박대준 증인 왼쪽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제가 그 쿠팡의 불법 파견과 그 사찰에 대해서 증거를 가지고 폭로를 할 테니까 우리 그 노동부 장관님도 잘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로저스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잘 아시겠지만 위증하면 처벌받습니다. 지난 12월 25일 전후에 전국 캠프에 쿠팡 본사 직원과 자회사인 CLS 직원이 섞인 것을 빨리 분리하라라는 긴급 공지 내려간 사실 알고 있습니까? 안다 모른다만 답해 주세요. I'm not aware of that notification. 그 고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다시요. 그 고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I'm not aware of that 모른다고요? notification. 예, 알지 자, 못합니다. 그럼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자, 이 커뮤니티 사이트인 DC 인사이드에 쿠팡 갤러리에 올라온 글입니다. 본사에서 급하게 공지가 내려왔다 그러면서 쿠팡 본사와 CLS 직원을 철저히 분리하라라는 긴급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왜 저런 뭘 분리하라고 했을까요? 11월 29일 날 대규모 정부 유출 이후에 정부의 그런 조사나 이런 국회에 그 조사들이 들어가니까 불법 파견을 은폐하기 위해서 저렇게 쿠팡 본사 직원들과 CLS 직원들을 분리하라라고 이렇게 긴급 공지가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피트 한번 보세요. 자, 요 실무자들의 생생한 증언 글입니다. 저게 보면 저게 지금 첫 번째 보면요. 그 배송 물건이 담긴 롤테이너에 붙어서 본사 직원, 쿠팡 본사 직원과 CLS 자회사 직원이 같이 분류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배송 노선도 독립된 회사라면 배송 노선도 각자 관리자가 노선을 짜야 되는데 먼저 CLS에다가 노선을 다 먼저 배정해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 쿠팡 본사에게 배정합니다. 그러니까 물류센터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 항공관에서 옷만 틀립니다. 회사가 틀리기 때문에 항공관에서 정수기, 화장실, 휴게실, 심지어는 작업 도구인 카트까지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이게 사실이면 이거 명백한 불법 파견 아닙니까? 제가 좀 이따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다음 네 여기도 보면은 자회사 CLS 관리자가 남의 회사인 그 쿠팡 본사 직원을 데리고 다니면서 동승교육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자 장관님, 지금 그 쿠팡에서 택배를 세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어요. 본사에서 하고 있고 CLS 통해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퀵플릭스라는 대리점 통해서 하고 있고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퀵플릭스 배송 기사들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개인 사업자라서 파견법 적용이 어렵다 이렇게 해석한 적이 있어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고 네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지적했던 그 본사 직원과 자회사 CLS 직원이 현장에서 뒤섞여 일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파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즉각적인 근로감독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쿠팡에서 사찰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화면 한번 보십시오. 저게 지금 네, 저기 화면을 보면 박대준 증인 한번 보세요. 저게 CFS 쿠팡 풀빌먼트 서비스의 채용 공고입니다. 여러 개 대학에서 채용 공고 낸 것을 저희가 모아놨는데 항목에 보면 커뮤니티 평판 조사 등이라고 있어요. 저기 모집 항목에 그리고 다음 피트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DC 인사이드에 올라온 글인데 똑같은 CFS 공고를 캡처해서 올려놓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저 맨 밑에 보시면은 15명을 뽑고 있고 특정 커뮤니티인 DC 인사이드 게시글 조사를 업무로 명시해서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박대준 증인, 이거 지금 채용 공고 이것처럼 특정 커뮤니티 꼭 집어서 조사하는 직무팀이 쿠팡 본사나 계열사에 별도로 존재합니까?
이거 입틀망용 사찰팀 운영한 거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아는 한 이런 것은 저도 지금 처음 접하고 있고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중하면 처벌받습니다. 다음 PT 한번 보세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지금 저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는데 저게 지금 같은 그 동일한 닉네임을 가진 분이 쓰신 거예요. 왼쪽은 12월 13일 날 작성한 거고 오른쪽은 12월 22일 날 작성한 겁니다. 왼쪽에 있는 12월 13일 날 자료를 보시면은 그 참혹한 현장의 실태를 폭로하면서 그 추가 제보를 예고한 글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망 사건이나 강제 배차 같은 중대한 안전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현장인 노동자들한테 제보받아서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그 오른쪽에 있는 22일 날 보니까 그렇게 제보를 했던 물류센터에 회사가 찾아와서 확인하러 내려왔다. 이런 게 있고 심지어는 그 제보자들이 그 사측의 외압을 느꼈는지 본인들이 보낸 증거 사진을 지워달라고 연락해 오고 있다. 이런 글이 오른쪽에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익명 게시판에 글 하나 썼을 뿐인데 어떻게 캠프를 특정해서 찾아가고 제보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명백한 현대판 사찰이 아니면 사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쿠팡에서 쿠팡의 작업 현장은 법 위에 군림하는 거의 무법지대와 다름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법 파견이나 사찰 등을 통해서 내부의 문제들을 덮으려고 하고 또 정부 당국의 감독을 피하기 위해서는 로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이 쿠팡이 말하는 혁신의 실체입니까? 장관님, 네. 우리 좀 전에 제가 증거로 제시한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사찰과 압박 이런 반헌법적인 것에 대해서 즉각적인 이것도 근로감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시하고 엄중 위법 사항이 있으면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저 자료를 다음 자료 보십시오.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 3년 동안 고용노동부에서 CLS로 이직한 분이 3분이 계신데 연봉이 2.5배 뛰었습니다. 800만 원 받다가 1,400만 원으로 이렇게 뛰었어요. 근데 저걸 보니까 저게 단순한 급여가 아니라 청탁금지법을 우회하게 한 현금 실탄이라고 합니다. 그런 관행이 있다라고 합니다. 법인카드를 주게 되면 3만 원만 넘어도 국세청에 기록이 남으니까 저렇게 현금 실탄을 줘가지고 저거를 로비하라라고 하고 있다는 관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관행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구체적으로는 듣지 못했는데 이직한 지금 저희들 자체 분석해가지고 9명까지 이직한 사람들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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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하는 불법 프로파일링이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개인 정보를 사찰 도구로 쓴 중대 사안에 대해서 대보위에서도 조사를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시겠습니까? 네,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저희가 잘 파악을 하고 필요하면 또 조사를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용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로저스 증인하고 로저스 증인 박대준 증인 옆으로 와주세요. PPT 띄워주시고요. 예, 인천 서구 이용호 의원입니다. 로저스 증인과 박대준 증인에게 집중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로저스 증인은 진위 여부를 모른다. 박대준 증인은 기억나지 않는다. 장덕준님 사망 산재 처리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진술들을 어제 반복적으로 쏟아냈습니다.
위증이라고 하는 것들을 밝혀내겠습니다. 김범석과 쿠팡의 산재 은폐 범죄의 새로운 증거도 제시하겠습니다. 계속 같은 변명을 반복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로저스 증인은 20년 10월 23일 고용노동부가 고인의 업무가 어떤 것인지 제출해달라고 하자 이메일을 통해 신체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아니란 걸 더 강조해야 된다라고 지시하면서 엑셀에는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메일을 보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후 10월 26일 쿠팡 CFS 측 임원인 엄성환 전무가 출석하는 환노위 국정감사를 사흘 앞둔 24일 쿠팡은 대구에서 장덕준 님이 근무했던 대구에서 CCTV 8대를 송파구 본사로 들고 와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직원들이 모여서 동영상을 분석하는 모습이 최근 언론에 공개됐는데요. 한번 화면 보세요. 이 부분이 공개된 겁니다. 자, 이제 공개되지 않은 사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최소 10명 이상의 인원이 모여서 동영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장덕준님 산재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임원들이 집중해가지고 업무 지시를 내리고 이렇게 분석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벽에 걸려있는 모니터에 직원들이 찾기 쉽게 날짜별로 장덕준님의 인상착의를 띄워놓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날짜별로 5, 6, 7, 8, 9, 11일 이렇게 인상차이가 좀 다르게 날짜를 적시하고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오 로켓 배송이라는 쿠팡 건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동영상을 보고 분초 단위로 장덕준님의 행적을 기록한 메모입니다. 김범석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메모가 남지 않게 해라 라고 지시했던 그 메모입니다. 이렇게 여러 장의 메모가 작성되고 24일, 25일 분석을 마친 자료가 엑셀 파일 형태로 김범석 의장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러자 김범석 의장은 25일 이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다. 이걸로 내일 아침 국회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질타하는 메시지가 또 언론에 공개되었죠. 그 공개된 메시지가 바로 빨간색 위쪽 메시지인데요. 자,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것은 김범석 의장의 메시지만이 아닙니다. 김 의장의 질책을 받은 상대방은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내용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하단에 검은색 부분인데요. 우리는 금요일 밤부터, 금요일은 10월 23일입니다. 금요일 밤부터 이것에 대해 쉬지 않고 작업해 왔습니다. DJ와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정확히 따라서 또한 HL에 의해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DJ와 팀, HL 등등에게 우리 발견 사항에 대해 거의 매시간 업데이트를 제공해 왔습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 DJ와 HL 이것은 어제 두 증인이 인정한 것처럼 박대준과 로저스입니다. 내용을 보면 김범석 의장에게 보고된 장덕준님 영상 분석 자료가 박대준 증인과 로저스 증인에게 매시간 업데이트되고 검토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김범석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장덕준님의 업무 영상 분석에 깊숙이 개입돼 있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두 증인 이래도 이 부분에 관여한 적 없고 김범석의 지시를 받은 적 없고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난 모른다. 계속 진술 유지하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박대준 증인, 로저스 증인 순차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예, 지금 이 메시지 내용은 뭐 제가 여기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여, 인지, 지시받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답변하세요. CCTV를 분석해서 그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덕준 씨의 작업 행동, 그러니까 작업에 대한 영상을 분석했다라는 것 자체는 자, 제가 또 이어갈 테니까 마지막에 다 답변하세요, 둘 다. 자, 김범석은 저 작업물을 보고 그가 열심히 일한다는 메모가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해. 그가 왜 열심히 일하겠어?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된다. 그들은 시간제 근로자야. 성과급이 아니라 시간당 급여야. 이렇게 왜 김범석이 화를 냈을까요? 당시에 김범석 의장에게 보고된 엑셀 파일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엑셀 파일도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내용입니다. 이 엑셀 파일명은 비디오 리뷰 리절트 2020-1024 20년 10월 24일 작성된 파일이라는 거죠.
총 6대의 카메라에 잡힌 장덕준님의 모습을 상세히 영문과 국문으로 모두 정리해 놓았습니다. 분초 단위로 기록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식사 후 23시 20분 복귀 시간에 맞춰 계단 이동, 앞서 수기로 작성된 메모와 동일한 내용이 기입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천천히 화면을 계속 보시면 김범석이 기대했던 물 마시기, 잡담, 서성거리기, 짐 없이 걷기, 화장실 같은 내용이 있습니까? 온통 일하고 있는 모습뿐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로저스 증인, 박대준 증인, 이 자료 매시간 업데이트 받고 검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마지막에 답변해 주세요. 여전히 진위를 부정하는 것인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국회 증감법상 위증죄는 1년 이상의 10년 이하 징역, 벌금도 없습니다. 이 청문회가 종료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 면제할 수 있습니다. 박대준 증인 분명하게 인식하고 답변하세요. 마지막에. 네, 알겠습니다. 청년 노동자 죽음에 대기업 근로기업이라는 쿠팡이 이렇게 오너와 대표이사, 최고관리 책임자, 고위이면 30여 명이 동원돼서 무슨 짓을 벌인 겁니까 도대체?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왜 이렇게 변명과 거짓말, 위선 덩어리 그 자체입니까? 노동부 장관님, 경찰청장 직무대리께 요청하겠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산재은폐, 교사죄, 산재은폐죄, 산안법 위반 치사죄, 산업재해 원인조사 방해죄 다 모발냈고 인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준배 의원님 말씀 주셨고 저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당장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수사 돌입해야 됩니다. 엄중하고 신속한 수사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찰청장 직무대리 압수수색 포함한 강제수사 등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시고요. 박대준 증인 로저스 증인 입장 밝혀주세요. 이 사안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 인지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신속하게 수사하겠습니다. 모든 걸 포함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진실을 규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경찰청장님 대행 답변하셔야죠. 예, 해당 수사팀에서 그 법률 검토 거치고 또 그 수사의 필요성 등을 판단해서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박대준 증인, 로저스 증인 아냐고 물은 거죠? 아직도 유지하겠냐고 어제 답변을 답하시죠.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때 당시에 CCTV를 분석했다라는 걸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장덕준 씨에 대한 과로사 사고가 처음 벌어진 거기 때문에 이 행동 본 거는 기억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가 주고받은 데 대해서는 저는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예, 로저스 씨 답변하시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어제 증언 내용을 유지하겠느냐. 이 문서들과 관련하여 제가 알기로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계약 해제된 임원에 의하여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와 관련하여 제가 어제 증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팀이 정부 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부와 정부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자, 증언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이용우 위원님. 예. 오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로저스 CIS 좀 잠깐 나오시겠습니다. 예, 첫 번째 화면 보시죠. 질의하겠습니다. 예, 어제 좀 했던 거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확인합니다. 어제 매티스 씨 증언에 의하면 키 탈취 마스터 키, 이 서명 키죠. 탈취 시점이 2020년 4월인가 뭐 있다는데 맞습니까? 이게 실제 탈취 시점이 언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저는 마스터키가 서명키 그 퇴사 전에 2024년 말쯤에 그 탈취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서명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4년 말 회사 시점에서 탈취되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가 퇴사하기 전에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그 12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예, 그 전에 했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AWS 볼트에서 그 관련해서 어제 이제 김승주 교수 지적에 의하면 해시코드 볼트는 사용을 했는데 KMS나 HSM 연동은 없었던 걸 인정을 했었고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서 질문은 그 당시에 이렇게 연동 없이 하는 것, KMS나 HSM 연동 없이 했던 것이 글로벌 스탠드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감사로 증명이 됐지만 저희는 글로벌 스탠드에 맞게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 ISO 27000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연동을 하지 않는 지점에 대해서 그것 자체는 적절한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저희가 키를 운영하는 방식은 글로벌 스탠드에 부합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키를 다루는 방식에 대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있었는데 그 개선을 그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는 부족함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적시에 보충을 한 겁니까? 그럼 패칭을 했든지. 저는 이 사고로부터 교훈을 받아서 안보 보안 전체 분야에 대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사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 현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못했다는 것이고요. 다음 이제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정부 관계자 됐습니다. 예, 질문 다 했습니다. 예, 다음은 정부 관계자들께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합동조사만 이제 백영훈 장관님께 특히 이제 같이 봐주셨으면 하는 건데. 실제 기술적으로 이게 해킹 시스템에 대한 제도 관리가 안 된 거 아니냐는 비판과 지적이 있었던 거고요. 그 점에 대한 과실과 이제 정기적 점검 문제가 있다.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보안이 제대로 안 되니까 결국에 손해배상 문제가 나서는 거 아니냐. 이 전체적인 시스템 대한 문제가 있어서 어제 이제 지적했던 것은 정보가 액세스 가능하면은 실제 그건 개인정보법 위반 아닙니까? 그래서 액세스 가능한 것이 이게 다운로드 됐느냐 안 되느냐 상관없이 그게 이제 판례도 그렇게 보고 있고 기술 전문가도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실제 손해배상액이 10만 원 이상 1인당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 판례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사안 자체가 실제 그 약 3,370만 명을 만약 가정을 하게 되면 그 가정 나오면 약 3조 3,700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규모면 되게 심각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쿠팡 재무제표를 보니까 자본 손괴가 3조 5,73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자본금 수준의 돈이 날아간 손해배상 책임이 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되게 머티리얼, 시리어스 케이스라고 이렇게 보는데 로저스 씨는 그렇지 않다고 봐서 인식에 심각한 이제 차이가 있고 이 지점을 같이 검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팩트에 대한 논쟁은 있습니다. 팩트가 3,000개만이 유출된 거냐 아니면 3,370만 개가 유출된 거냐 이 점에 대해서는 서로 주장이 다르지만 이건 검증의 문제고 이 쿠팡이 일반적 주장에 따라갈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그 증거에 의해서 확인될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 증거에 대해서는 쿠팡도 스스로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 투자자들도 지금 자본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안을 모니터링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주 시리어스하고 머티리얼 케이스인데 이 미스리딩하고 있는 거 아닌가 미스테이트먼트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일단 의문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그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만 좀 보면 로저스 씨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시면서 3,000개 중에 2,700개가 아파트 B번 공동 아파트 B번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맞습니까? That's correct. That's been 예, confirmed by the 맞습니다. 예, 됐습니다. 프로젝트 분석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요 방송 보는 분이 같이 봐야 되는데 전국에 2,700개 아파트 B번이 다 털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2차 피해도 가능한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심각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손해배상 청구되면 미국 같으면 얼마나 큰 손해배상 청구가 되겠습니까? 직물배상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왜 이런 사태에 쿠팡의 오한함이 있느냐.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이 있고 그리고 직물배상이 있기 때문에 세게 해서 그런 것을 두려워하고 미국의 소송이 어떻게 걸릴 것인가를 두려워서 말조심을 하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정부 앞에서 대한민국 국회 앞에서 오만하게 하는 것은 우리 시스템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집단소송 이번에 도입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이제 1인당 10만 원짜리인데
계속 소송 제기하면 뭐 100만 원, 200만 원 들면 소송 포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음 페이지 오시면 아이폰 배터리 사건입니다. 이거 미국에서 아이폰 배터리 집단 소송해서 이거 손해배상 청구 됐습니다. 근데 한국은 없어가지고 처음에 40만 명이 소송 청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나중에 이제 소장에 위임장 써준 사람 6만 3천 명입니다. 마지막까지 막 1심, 2심 법원에서 절차하다가 남은 사람이 900 몇 명 쭉 빠지고 항소심에서 7명 남았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집단 소송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이런 아이폰 배터리에 똑같은 소비자인데 미국에서는 손해배상을 받았는데 대한민국은 손해배상 안 받기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개인정보 등 다양한 피해를 입힌 기업들이 오만하다. 소비자에 대해서 너무 오만하다. 이것에 대한 우리 사회적 반성과 변화가 이번에 꼭 있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는 겁니다. 이 개인의 지적이 아니라 여러 군데 지적을 하고 있어서 같이 이번에 정리해보자는 거고요. 다음으로 보시면 집단소송법에 대해서 2020년 법무부가 입법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저도 법안 발의한 적이 있고 여러 가지인데 이번에 한번 정부가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된다. 저희가 똑같은 법안 발의하겠습니다. 1월 초에 법안 발의할 거고 중요한 것은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법이 아니라 절차법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이번에 쿠팡건에 대해서 우리가 소급 적용하기 위해서 내년 1분기 내에 법안 처리합시다. 그리고 모든 3,370만 명 쿠팡 상대로 소송을 제대로 제기해서 미국에서 똑같이 집단소송 당한 것처럼 한국에서 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 위원장님, 개보위원님, 이건 같이 좀 책임지고 풀으셔야 되는데 한번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거래 위원장님하고 개보위원님. 예, 저희 공정위에서도 집단 소송제에 상응하는 단체 소송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집단 소송제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정보위원회도요. 지금 단체 소송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이미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말 12월에 발의가 됐었지만 조금 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내년 1월에 다시 재발의하기로 그렇게 정무위에서 그렇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단체 소송의 의미는 저희 개인정보법상에 이제 59조에 지금 단체 소송 규정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지금 입법 행위의 금지에 관한 내용만 있습니다. 금전적 손해배상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전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일단 이거를 넣어서 그렇게 법적 근거를 만들게 되면 사전에 집단 분쟁 조정을 거쳐서 거기서 어느 정도의 합의 기준들이 좀 마련이 되는 그런 이제 장치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 소송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 배상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적 체제를 갖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유럽식 방식입니다만 그래서 참여하는 그런 이제 이용자들만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참여하게 하는 이제 그런 노력도 같이 좀 병행이 돼야 됩니다. 대신 이제 말씀하신 집단 소송제가 도입이 되게 되면 미국식이라고 하면 보통 이건 이제 옵트아웃 제도이기 때문에 본인이 빠지겠다는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다 같이 포함돼서 배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또 집단 배상에 대한 발의가 되어 있고 또 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다는 말씀을 좀 방금 들었는데 그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곽이 부총리께서 이번 TF 팀장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자리에 법무부가 안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나 법무부 관련된 법안까지도 다 준비되는 거죠? 종합적인 대책에는 법적 뒷받침을 위한 안 마련까지 하십니까? 지금 법무부가 TF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은 TF가 법무부와도 협조하고 법적 대응까지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국회와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표님 이쪽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저희 이쪽에서는 안 보여요. 로저스 대표께서 저 박대준 대표 옆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어제 제가 쿠팡 배송 기사들 안전 문제는 곧 쿠팡이 책임져야 될 문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동의하시죠? 네, 제가 알기로 쿠팡 기사들의 안전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택배 회사들 간에는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택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지난 1, 2차 택배 사회적 합의 당시 쿠팡 CLS는 배송 인력을 직고용하고 있어서 택배 사업 서비스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었거든요. 현재는 택배 서비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어서 당시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CLS 측과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논의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예. 쿠팡이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얘기하고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또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고 도대체 저희로서는 일관된 답을 기대하기 자체가 어렵습니다. 상도덕이라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이를테면 페어플레이 또는 뭐 비즈니스 에틱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네, 비즈니스 윤리 그리고 도덕을 쿠팡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말씀과 실천이 전혀 딴판이어서 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비난을 받는 겁니다.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결국은 해당 업종의 사업자들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상도덕이라고 하는 에티켓의 기본 정신으로 보면 사업자 간에 약속한 틀 안에서 또 다른 사업자로 참여한다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상도덕인데 지금 택배의 쿠팡 CLS는 1, 2차 택배 사회적 합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임 의무를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또 변명을 하는 거거든요. 지난 합의에서 다른 택배사들이 합의하고 있는 내용, 현재는 쿠팡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분류 작업 배제, 작업 시 적정 대가 지급 이거 전혀 안 하고 있고요. 하루 12시간, 주 60시간 이내 근무 이거 전혀 안 지켜지고 있고요. 택배 기사의 사회적 보험 전가 금지 전혀 안 하고 있죠. 예, 제가 현장에서 직접 다 확인한 겁니다. 현장에 나갔을 때 주 60시간 지키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것 두 가지였습니다. 근무 시간 언제로 볼 것이냐. 거기에 프레시백 회수 문제와 통소분 문제가 관련돼 있는데 쿠팡은 상차하면서 상품을 스캔하면 그때를 출근 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로즈스 대표님, 쿠팡 사무직은 몇 시부터 출근으로 인정하죠? 공식적인 시작 시간은 없습니다. 아마 그 사무실 출근 시간 기준으로 보면 PC를 로그인해서 인트라넷에 접속하는 시점부터 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러면 상사에서 메신저로 출근 문자 보내면 인정해 주나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만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런 건 다 시간에서 저희 이거 제외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무실 출근 시간 기준과 현장의 근로자들의 출근 시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사무실 출근 시간은 보통 PC 로그인해서 인트라넷에 접속하는 시점이거나 또는 아마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출근을 확인해 주는 게 있을 텐데 이 육체 노동자들이 과로사가 문제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정한 하루 12시간 주 60시간이 상차하는 물건 스캔 시간부터 기준으로 잡기에 그 통소분이나 프레시백 반납 작업들은 육체 노동에 해당하는데 이런 것들은 안 잡힌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배 노동자들에게는 그게 보통 하루 한두 시간인데 지금 그것이 일주일이 쌓이면 5, 6시간이 넘고 그리고 한 달이면 그 20시간 가까이 되는 이것이 결국은 사람 목숨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래서 그 기준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상품 상차부터 그리고 택배 기사들이 물류센터에 입차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앞으로 근로시간을 잡아야 될지 이것부터 명확히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Those representations are not my understanding of how the system works.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내용은 저희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과 제가 알기로는 다릅니다. 지금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다 확인해서 보통 이 택배 기사들은 프레시백 배치하고 롤테이너에 실어주고 분리대까지 갖다주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쓰레기도 치우고 그리고 소분 작업까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에 꼬박 한두 시간 이상씩 더 걸리는데 이런 것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고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과로사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는데도 저렇게 무식력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봅니다. 있습니다. My understanding is that for Coupang employees, 제가 they are 알기로 paid for every 쿠팡 moment that they work. 직원들은 노동을 하는 모든 순간에 대하여 지급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자료 요청하듯이 한번 택배 체험 같이 해보기로 하고요. 그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것이 초과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적어도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 동안 물류센터에서 같이 일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꼭 같이 해보시겠어요? I would love to deliver with you. I've done 네, it several times. I think 함께 it's a good 배송을 experience. So you're 하도록 welcome to come 하겠습니다. along. 저 역시 몇 번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원님도 원하신다면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고용노동부 장관님, 네. 택배의 사회적 대화 5차회에서 택배 야간 노동 건강 위험성 연구 중간 보고했는데 받으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최대 4일을 야간 배송은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결과 있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근무자가 주간 근무자에 비해서 몸의 부담이 훨씬 더하다는 것도 결과 보고 받으셨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쿠팡인 경우는 주 5.5일 그리고 야간 근무자, 주간 근무자 관계없이 주 80시간까지도 근무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 이렇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기준과 쿠팡이 강제하고 있는 노동의 장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지만 쿠팡이 분류작업 개선 대책을 사회적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해주시고 추가 인원을 투입할 것인지 적정 대가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적정 대가를 지급한다 해도 주 60시간 초과 문제는 여전히 남기 때문에 근무시간 인정 기준에 대한 개정 방안도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노동부가 지시하기 이전에 쿠팡 스스로 약속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류센터에 도착하면 또는 작업 개시 시점 이것들을 PDA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야지 프레시백 작업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부대 작업 시간이 근무 시간에 포함되어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프레시백 단독 회수가 기사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이것도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동의합니다. 예.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보통 노동으로 취급되고 인정되는 사항들이 쿠팡에서는 예외적으로 별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이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헤럴드 로저스 대표님, 한국 사회에서 한국의 규정을 따르도록 그리고 한국 사람의 보편적 인식 체계에 동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손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의 개인 정보가 털렸습니다. 유출됐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상식적인 우리가 대응은 큰일 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 바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피해가 있다면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아주 상식적인 태도죠. 그런데 쿠팡은 거짓말하고 무시하고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고객들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기술도 평가를 받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그에 대한 대응 태도가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쿠팡의 태도는 빵점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오만한 태도를 지속하는가? 아무리 오만한 태도를 보여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쿠팡을 이용할 거라고 하는 자신감, 독점 기업으로서의 자신감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적당히 로비 좀 하면 자기들을 건드리지 못할 거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쿠팡에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태도가 도대체 개선을 기대하기가 아예 빵점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보여줘야 될 때이고 대한민국이 엄정한 법 집행으로 제도에 허점이 있다면 제도를 보완해서라도 엄정하게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응당한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PPT 보여주세요. 지금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이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쿠팡은 도입 초기에 월 2,900원이던 와우 멤버십 피를 1차 4,990원으로 올리고 2차 7,89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쿠팡 플레이, 쿠팡 이츠를 끼워 팔게 했습니다. 지금도 이 엄중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매출이 그다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를 좀 알아봤습니다. 이 쿠팡 플레이, 쿠팡 이츠 끼워 팔기, 무료로 하는 이 끼워 팔기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에 건강한 경쟁자가 있다면 바로 고객 이탈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오만한 태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쿠팡 플레이, 쿠팡 이츠 이런 걸 끼워 팔게 해가지고 락인